그때 당시에 거기서 군복맨 사람이 얘기하더라고요. 단지 원수님의 배려로, 장군님의 배려로 자기네가 최전방 부대에 있기 때문에 이 지시가 내려왔다 라고 했대요. 네, 안녕하세요. 이철은TV를 운영하고 있는 이철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연평도 포격전 제가 북한에서 있을 때 2010년에 일어난 건데요. 제가 대학 때예요. 그래서 대학 때 복잡했죠. 전쟁이 일어난다고 저희도 탄원서를 썼습니다. 다시 군대에 재입대 해가지고 남순 괴뢰 도당을 뭐 어떻게 하자 하면서 막 그랬댔는데, 북한에서 알기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먼저 도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인민군 그 포병부대 대원들이 막 그냥 연평도에다 포격을 했다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 연평도 완전 없어진 줄 알았어요. 뭐 무조건 항복했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우리나라가 보니까 북한이 더 많이 손해를 봤더라고요. 그 북한에서 영웅도 내세웠잖아요. 롤모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연평도 포격전에 참가했던 그 포를 영웅포로 해가지고 김정은이가 영웅포에다가 거기다가 또 그 중대장은 영웅 칭호를 수여했어요. 영웅이 됐는데, 그래서 아, 북한에서 큰 성과를 이뤘구나. 그리고 그때 가장 중요한 거는 막 북한군 그 포병들도 목질 못하니까 털이 까시시한 애들이 였는데, 진짜 전쟁이 일어나니까 무슨 포탄 상자를 그게 뭐 60kg라는지 뭐 몇 킬로, 그거를 예전엔 메줘도 못 가댔는데 뭐 혼자서 메고 막 뛰어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마치나 자랑처럼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강령반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전쟁에 일어났다고 하면서 그 군인들에게,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그 군인들이 가서 달라고 해도 안 주고 도둑질하면 도둑질한다고 때리던 사람들이 전쟁이 일어났다고 돼지 갖다 주고 쌀 갖다 주고 뭐 했대요. 근데 제가 강령에 대학 시절에 농촌 지원을 나갔거든요. 물어보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미천까지 다 갖다 줄 수는 없어요. 근데 거기서는 이제 갖다 줬다고 하는데, 뭐 보니까 강령 군당위원회에서 이제 뭐 회의를 소집을 해가지고 군인들에게 화물자를 공급을 하자, 지원을 하자 해가지고 얻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은 북한 주민들도 후방에서 전방에서 싸우는 용사들 지원을 해준다? 이거를 통제하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해준다, 뭐 이런 걸로 또 교육을 하더라고요. 제가 와보니까 뭐 북한이 더 많이 했고 더 많이 작살났고, 그리고 뭐 우리나라에서 보니까 그 북한에서 포 쏘고선 포 쏘자마자 그 위치를 몇 천지 몇 분 만에 알아가지고 다시 반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북한에서 그건 모르고 그냥 처음엔 다 주워 맞았다면서요.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안 배워줘요. 가르쳐주지도 않아요. 오직 북한 그 해안포병, 해안포가 승리한 걸로 알려주고 있는데, 저도 그래서 북한 군사력이 진짜 강하구나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저희가 군사교육을 군사상학 시간에 배우는데, 군사상학 시간에 뭐 배울 때 우리나라 무장장비에 대해서 그렇게 안 알려주니까 뭐 K9이 있는지 뭐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 북한에 있는 자주포가 뭐 북한에서는 제일 유명하다고 하죠. 포가 뭐 서울까지 날아온다고 하니까 그 포가 뭐 세계에서 제일 좋은 포인 줄 알았어요. 또 참 그 교육을 이왕 하려면은 그 북한에서도 분명히 군사병법을 알고는 있을 텐데, 적을 이기려면 적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고. 근데 알려주질 않아. 북한군에게 알아봤자, 북한 군인들, 일반 군인들 알아봤자 뭐 하겠어요. 공포심만 생기는 거예요. 교육할 때 야, 너 똑바로 알아. 또 한국에는 이런 K9이 있는데 우리가 쏘면은 그 위치를 알아가지고 바로 쏜대. 그럼 이 사람들은 뭐 어떻게 되겠어? 야, 그럼 쏘지 말아야 되겠네. 그런 생각을 가질 것 같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안 알려줘요. 난 그것도 답답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알려줄 건 알려줘야지 이 사람들도 쏘고선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안 알려주다 나니까 작살났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쏘고선 또 준비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냥 반격으로 들어오니까, 그리고 딱 그 위치로 떨어지고 하니까 깜짝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연평도 포격전은 북한에서 큰 승리로 기록되고 있잖아요. 그때 당시 사군단장 하던 그 김격식이가 그때 그 연평도 포격전을 승리로 이끌었다 하면서 또 출세시켜줬죠. 김격식이를 출세시켰다가 뭐 또 다시 강등됐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일 개인의 충성심을 발휘하기 위해서 도발을 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NLL을 넘어서 대한민국 영토에다 포를 쏘는데 일 개인의 용심이 그렇게 됐다고?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러면 한 개 군단장이, 사군단장이 전쟁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만약 일 개인이 그렇게 했다고 합시다. 정은이가 가만히 있을까요? 이거는 잘못 생각하고 머리가 잘못되면 방향을 김정은이한테로 돌릴 수도 있어요. 군사체계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김정은이 오리발 내밀듯이 뭐 할 건 아니고, 정확하게 이제 김정은이나 김정일이, 그때 당시 김정일이도 있었으니까 김정은이의 지시에 의해서 제가 보기에는 애비인 김정일이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짜여진 각본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김정일한테 점수 받고 자기도 대장으로서, 김정은이가 그때 당시 대장이었잖아요. 자기도 아버지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사군단장인 김격식에게 지시해가지고, 야, 나 후계자야, 너 이렇게
이렇게 하라. 너 해가지고 내가 후계자 된다면 너 해줄게. 진짜? 근데 김정은이가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되면서 김격식이 참모장까지 됐나 그놈이? 되게 높은 자리까지 올라왔댔어요. 북한은 그런 게 있어요. 정치적으로 뭐가 곤란하든 경제적으로 뭐가 곤란하든 하면은 이 이슈를 어디다 돌려야 되는데 돌릴 데가 없어요. 그 강대국인 중국에다 돌리겠어요? 그보다 더 강대국인 러시아에다 돌리겠어요? 거기다가 뭐 포를 쏘겠어요? 간약은 또 친선 우국가예요. 근데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한국! 대한민국에다 하는 거예요. 그냥 저 대한민국에서 미군을 등에업고 북한을 먹었다고 또 도발했다 하면 또 북한 주민들 감정을 또 불러일으켜가지고 경제적인 민심을 이쪽으로 살짝 돌리고 이것도 내가 보기에는 쇼 같은데 그걸 모르고 사는 것도 북한 주민들이니까요. 제가 알고 있는 연평 포격전은 그래요. 북한에서 알고 있기에는 대한민국에서 북한을 도발했고 북한은 거기에 대응을 해가지고 그 승리를 이끌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세월이 지난 풍문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거기서 군복맨 사람이 얘기하더라고요. 북한이 만약 도발을 했다라면은 원래 그 전에 사전에 준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북한에 살면서 그거를 잘 몰랐죠. 잘 몰랐는데 한 3개월 전부터 공급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군인들에게 식사 공급이 갑자기 좋아진다. 이건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이거는 전투 준비를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옛날 첫 버전엔 그런 게 있었어요.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이 스파이였던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뭘만 채취했냐? 똥만 채취했어요. 미안하지만 식사하시는 분들은 걷어주셔도 됩니다. 왜? 못 먹을 때하고 잘 먹을 때하고 변이 달라요. 그리고 이 변이 잘 먹는 변이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된다 하면 이건 전쟁을 응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정보전에서 유용하게 사용돼가지고 전쟁을 미리 예전에 방지한 실제 정보전 사례도 있습니다. 연평도 포격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군인들의 공급이 달라졌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몰랐던 거죠. 단지 원수님의 배려로 장군님의 배려로 자기네가 최전방 부대에 있기 때문에 이 식사 질을 높이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라고 했대요. 그래서 진짜 잘 먹었대요. 뭐 매일 고기 먹는 건 아니었지만 한 주에 고기 2번 그리고 두부, 콩나물 이런 걸로 해가지고 되게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바로 이 연평도 포격전을 사전에 준비하기 위해서 이미 전에 사전에 준비했다는 거죠. 후에 전역엔 사람이 우연치 않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갑자기 야 쏘라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식사 공급이 좀 좋아지지 않았냐라는 걸 제가 북한에서 알았던 거죠. 연평도 포격전에서 이제 많이 사상자도 나고 부상자도 났잖아요. 그 부상자들도 그 사람들은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젊은 세대는 전쟁 싫어한다니까요. 왜냐면 그걸 다 그 사람들도 알아요.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다 죽진 않았잖아요. 부상병도 있을 거 아니에요. 군대병원에 가가지고 뭐 치료받고 사회로 나올 거 아닙니까? 나와서 그 소감을 얘기 안 하겠어요? 전쟁이란 이렇게 무섭다라고 얘기 안 하겠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격하는 거하고 포가 왔다 갔다 하는 거 다르거든요. 그 사람들은 분명히 가서 그럴 거예요. 자기네도 북한에서도 우리 연평도로 보낼 때 뭐 폭탄 터지고 연기 나고 하니까 야 저게도 사상자가 많이 났고 뭐 하고 생각하고 있겠죠. 간에 가서 보지 못했으니까. 근데 역시 연평도 포격전에서 북한군도 많이 사상자가 났어요. 부상자도 많이 났고. 그 사람들은 자기네 딴에는 그럴 거예요. 한국이 더 많이 죽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실제는 그렇진 않지만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전역을 해가지고 사회 나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죠. 야 포격 장난 아니더라. 그냥 뭐 터지고 날아가고 사람 그 뭐 포격에 뭐 직함 맞고 죽은 사람 그 사람들이 언제 그렇게 50년대 전쟁 시대도 아니고 지금 포탄이 날아가지고 터지는 걸 봤겠어요.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건 현실적으로 더 참혹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이야기도 주변에 많이 하면서 전쟁하면 안 된다라는 소리도 아마 그때부터 더 유행되지 않았냐. 그래서 전쟁은 양쪽이 다 죽는 거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북한군 사상자는 뭐 정확하게 인원수는 제가 모르기 때문에 뭐 몇십 명 난 것 같아요. 몇십 명 나고 뭐 또 몇십 명은 또 부상당하고 뭐 북한에서 군인들이 군복무를 하다가 영예롭게 부상당한 사람들을 영예군인 칭호를 주는데 영예군인 칭호가 꽤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뭐 손 잘려나가고 발 잘려나가고 뭐 눈 돌아가고 목 돌아가고 하면 다 영예군인이 돼서 갔으니까. 왜냐면 우리 귀도 먹잖아요. 그 폭음에. 그게 솔직히 우리가 총소리 빵 하는 것도 귀가 멍해가지고 다 차잖아요. 근데 우리 군은 뭐 포 쏠 때 이거 있죠? 북한군 없어요. 그냥 리얼기가 딱 대고 그냥 쏴요. 쏴 하면서 입을 아구 벌리는 거 그 북한 영화 보면은 포 쏠 때 보면 빠 하잖아요. 그 입을 벌려가지고 이거 소리가 이걸로 다 나가라고 입도 그냥 하마주대처럼 쫙 벌리는 게 그래서 그러는 거거든요. 뭐 지금 뭐 솜이라도 틀어맞고 하겠지만 근데 전쟁 시기에는 그게 더 안 되는 게 왜 안 되냐면 명령지휘 체계를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야 포탄 상자를 가져와라는 걸 해야 되는데 이 막았어 봐. 지가 포탄 상자 가져와 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하고 있어봐요. 뭐 그 포탄 떨어져가지고 귀도 멀고 해가지고 부상자 뭐 사상자 엄청났죠. 한계중대 반 이상 전멸이 됐을걸요. 한계중대가 북한에는 뭐 거의 뭐 120명, 100명 정도로 보는데 그래서 뭐 절반 이상 죽거나 사상자가 났을 거예요.
우리가 북한군 하면은 그 군사 퍼레이드에서 나오는 거 얼마나 멋집니까? 이제는 뭐 진짜 우리 대한민국 뭐 일반 부대보다 더 멋지게 장비빨이 빡 뭐 여기다 뭐 탁 야시경도 달고 나오잖아요. 그건 뭐 진짜 특수부대나 뭐 있는 거겠죠. 방탄복 일반 부대 없어요. 그리고 방탄복을 떠나서 간단한 실내를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북한의 전연부대, 전방에 있는 부대, 그리고 또 특수부대 제외하고 후방에 있는 부대는 아직까지 디지털 전투복 못 입고 다녀요. 아직까지 북한은 민무늬 전투복 입고 다닙니다. 후방에 있는 부대들. 이 민무늬 전투복도 제대로 공급 못해가지고 벌벌거리는 판에 어떻게 전체 북한군을 다 디지털 전투복으로 바뀌겠습니까? 방탄복도 역시 진짜 뭐 특수부대에서 진짜 뭐 싸울 일이 있겠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 방탄복도 우리가 총을 쏴봐야 돼요. 사실은 이 총을 진짜 막을 수 있는지 아니면 그냥 헛가다로 입고 나오는 건지 그것도 솔직히 해봐야 돼요. 철관모두 같고 실제 우리가 진짜 따가 해봐야지 알지 그 외에는 모릅니다. 일반 부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나 북한군에 있을 때 1호 군단 군인들도 봤거든요. 방탄복 입은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저 북한군에서는 방탄복을 공급 안 할걸요? 살면 안 되잖아요. 아니 구호는 온몸이 육탄이 돼가지고 뭐 들이받고 죽자고 최고사령관 동지를 온몸이 육탄이 되자고 하놓고선 방탄복을 입는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뭐 강의를 가면은 이제 군부대 강의를 가면은 시종일관하게 똑같이 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군인 그리고 대한민국 군사력 인정. 그건 뭐 전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거니까. 그러나 북한군 역시 쉽게 보지 말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듯이 막 북한군이 물론 군사 장비로만 얘기하면 그렇죠. 그러나 어떤 전쟁이든 군사 장비가 세든 약하든 점령할 때는 무조건 사람이 들어갑니다. 인간과 인간과의 싸움에서는 그건 모른다. 정신 상태가 기본이잖아요. 그런 거를 위해서 저는 뭐 북한은 무조건 약하고 간에는 감자에 젓가락 꽂아놓은 것처럼 비실비실하기 때문에 그냥 그런 거 뭐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신경 안 쓴다는 게 어디 있어요? 적입니다. 적. 고양이와 쥐 싸우는 것도 있잖아요. 쥐도 코너에 몰리면 고양이 물 같다고 합니다. 똑같습니다. 사람도 아무리 덩치 큰 사람이라고 해도 죽을 고비가 되면 있잖아요. 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의할 때 항상 똑같이 얘기해요. 그냥 우리나라의 군사력은 뭐 세계 탑 7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흔히 군사력을 비교할 때는 비대칭 전력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대칭 전력까지 이야기하면 또 군사력 차이는 또 순서가 바뀝니다. 그래서 북한도 역시 비대칭 전력에 힘을 넣고 있는 거고 그런 사례도 얘기해주면서 어쨌든 앞으로 그런 일이 무조건 없어야 되겠지만 만약의 경우에 남과 북이 진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처럼 전쟁이 일어난다면은 절대 북한도 역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간단한 실례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 보세요. 물론 뭐 우크라이나에 많은 지원이 들어가서 저 정도로 유지되고 있다고 하지만 러시아 군사력 세계 2위입니다. 2위인 국가가 우크라이나 몇이에요? 10몇인지 되죠 저게. 그런 나라하고 아직까지 1년이 넘었는데 전쟁을 못 끝냈어요. 그러면 북한은 얕잡아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강의할 때 꼭 그 얘기를 해줘요. 너무 북한군을 우습게 보지 말라.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긍지와 자랑은 가지고 있대. 자부심은 가지고 있대. 북한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말고 북한을 너무 하찮게 보는 것은 금물이다. 저는 그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나와가지고 뭐 드들 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시청자 여러분들 앞에서 주구장창 이야기 했는데요. 이건 저희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또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은 또 댓글로 툭툭 남겨주시고 그리고 또 이철은TV 또 오시면은 새로운 정보도 알 수 있습니다. 저희 이철은TV도 많은 사랑 그리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